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가이너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한양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양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이 HTS나 MTS 사용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힐 텐데요. 그렇다면 이 수수료 매출 상승 모멘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 함께 기사 보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양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양증권 증권사이죠.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한양증권 같은 경우 소증권사라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권 테마 형성으로 증권사 대부분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대부분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형태인 이 HTS 그리고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가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를 텐데요. HTS나 MTS 이용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이 뉴스 함께 보신 적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 모의 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는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금융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은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 대체거래가 생기면서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제는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책을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대체거래소, 그리고 한국거래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보자면 대체거래소는 매매책의 방식이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옥가가 도입된다라고 한답니다. 이 중간가옥가 같은 경우는 매도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호가를 세분화시키면서 이 한국거래소와의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오후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분들이 이제는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증권사들 모두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런데 이 대체거래소는 오후 8시까지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더욱더 장 마감 시간을 확대하면서 최종적으로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데요. 심지어 ETF 그리고 토큰 증권도 상장 계획 중이죠. 앞으로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테고 이때 증권사들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체 거래소를 좀 사용을 하려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게 대체 거래소 하려면 이거 또 뭐 가입해야 되는 거고 또 뭐 설치해야 되고 야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이런 것을 좀 예견을 했었는지 대체 거래소에서는 기존에 투자자들이 이용하던 증권사들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도 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들의 증권사들은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대체거래소가 한국거래소보다 더 나은 점, 그리고 대체거래소만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모의거래 시작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양증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1월 말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한번 보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는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어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가 않았죠. 딱 금일 흐름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돌파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일단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이 이 부근이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이 부근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근이기도 하거든요. 저항 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이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지 라인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당연하게도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하지만요. 일단 한양증권 같은 경우 2021년 대비 차트를 다시 보자면 2021년 대비 지금 많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양증권 같은 경우 상승 시에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원금 보존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투자자의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관역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